그 최근에 보면은 뭐 셀트리온, 뭐 신풍제약, 대웅제약 이런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굉장히 이게 급등락이 좀 네. 심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 어떤 게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코로나 때문인가요? 바이오주들은 코로나 치료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백신하고. 예. 그러니까 백신 기업들은 어차피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공장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이제 도입을 했을 때 특히 SK케미칼 같은 기업들은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항상 보면 연말 연초에 그 이게 과거 패턴상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연말 12월하고 항상 보면요, 1월 초에가 제일 강했던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아.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가 좀 한참 또 눌려 있기도 예.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좀 계절적인 요인, 특히 1월 초에 항상 그 학회가 열려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바이오 학회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아, 1월 아마 그렇구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주에 열리는데 그때 몇몇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한 번씩 깜짝 이벤트가 나와요. 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신약, 네. 신약 수출 같은 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투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이번에 또 뭔가 수출할 수도 있겠구나. 네. 기대감이 기대감이 갖거든요.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불을 지폈던 건 셀트리온 같아요. 셀트리온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우리 한국에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바이오주들 좀 최근에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다 치료제 기업입니다. 네.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제 예전에 있던 제품인데 그게 효능이 있어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업체들 예. 그런 업체들 올라가는데 최근에 뭐 종근당도 그랬고 네. 예. 대웅제약도 뭐 치료제 지금 개발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중화항체 치료제를 이번 달 말에 임상 이상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산병원에서 예. 긴급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셀트리온 치료제가. 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의 식약처에서 물론 임상이 다 끝나야 우리가 이제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긴급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셀트리온한테 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산병원 그 환자한테만 해준 한에서만? 거지만. 예. 근데 그게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진짜로 성공하나 보다. 네.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셀트리온이 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예, 예. 세계 내년에 합병. 합병 세계에서. 세계 협상. 셀트리온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공격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가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것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거 분식회계 아니냐.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그 만든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기면 셀트리온은 이익으로 잡혀요. 예. 판매를 했잖아요. 예.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예. 헬스케어가 재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재고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이걸 실제로 팔아야 돈이 되는데 예. 셀트리온을 여기다 넘기는 순간 돈을 이미 번 거예요. 번 네. 거고. 이거 분식회계 아니냐.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가장 크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합병하면 됩니다. 네. 3사가 합병하면 근데 이제 어차피 한 몸뚱이가 되니까 예. 이제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비가 거죠. 안 나오죠. 예, 10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서정윤 회장도 그걸 알고 주주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 아마 말에 아마 합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주주총회를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왜 합병하면 좋냐면 그런 이슈도 해소가 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에요. 예. 코스피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러네요. 3사 합병하려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되게 커요. 네. 큰 편인데 예. 만약 이쪽으로 옮기면 나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또 편입을 해야 돼요. 네. 예.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셀트리온이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원래 코스닥 기업이었잖아요. 그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때 예. 주가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예. 수급 이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투자들이 그때를 이제 회상하는 거죠. 예. 이것도 이렇게 옮겨가면 네. 수급적인 이벤트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좀 싶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막 딱 가니까 이 모든 게 잘 맞물려 떨어지다 보니까 예.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했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대장주잖아요. 네. 예. 대장주 형님이 가니까 그 밑에 있는 또 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가는 네. 선순환 효과가 아.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다 좋게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올해 이제 이 바이오들이 다 좋았던 것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확산에 뭐 약간 수혜주 성격이 네. 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년 때 가지고 코로나가 뭐 완전히 극복은 안 되더라도 좀 완화되고 회복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올해만큼 혜택을 볼까 또 좋아질까 이런 약간 의구심도 생기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엔 동의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분명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 내년에 백신 나오고 모든 게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면역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네. 치료제가 이제 거의 좀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면역력이 생겨버리면 예, 예.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힘들어서 이제 임상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모멘텀이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되고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렇게 코로나 그 치료제 목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주도 투자할 때는 지금 당장 그 기업들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감을 통해서 진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 투자할 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제는 솔직히 그리고 성공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 누구도 지금 만든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제를 좀 만든 기업은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렘데시비르, 뭐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도 뭐 치료 목적으로 사용은 되고는 있지만 예. 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완벽한 건 지금 아직 예,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중화항체 치료제를 성공하길 바라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또 달라지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모르는 겁니다. 뭐 종군당, 대웅제약도 만들고 있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계감은 갖고 계셔야 돼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편도 생각을 하시면서 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내가 바이오를 한번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O, 네. CMO 업체들은 확실하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설계도 주면 예. 그냥 만들어주기만 예, 하면 돼요. 예, 리스크가 예. 없어요. 네. 이 회사들의 리스크는 증설 능력입니다. 아. 공장을 많이 얼마나 건설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안 되는 기업은 오히려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제4공장까지 지을 정도로 예. 뭐 삼성이 뒤에 있으니까 네. 계속 캐파 증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설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에서 임상 이상 네. 임상 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기업들 있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임상 3상 기업들이 되게 이제 가치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임상 3상 기업들은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임상 3상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이 또 안 좋은 흐름 나와서 주가가 예.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요즘엔요 임상 이상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아. 임상 이상은 그리고 성공 확률이 3상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임상 이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이 비교들을 많이 해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시총을 몇십 조씩 받는데 예. 한국의 그런 기업들은 시총이요 뭐 몇천억밖에 안 돼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래서 조금 검증된 기업들 위주로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바이오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좀 너무 코로나에 기대지 마시고 예. 본업에서 잘하는 거 네. 그런 거 좀 잘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언택트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주목을 받았고 네. 저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지금처럼 계속 오를지 아니면 좀 꺾일지 그런 부분도 좀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택트도 언택트 나름인 것 같아서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언택트 지금 시장이 너무나 커져버렸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약간 좀 반문하고 싶은 게 백신이 나와서 정상화되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성장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분명 그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언택트 생활을 안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서 뭐 생활을 하지만 뭐 집에서 가정 간편식도 많이 드시고 네. 언택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예.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예. 근데 잠깐은 백신 나와서 정상화되면 밖에서 먹겠지만 이 욕구 분출이 있잖아요. 우리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여행 가고 싶고 밖에 식당 가서 자유롭게 예. 먹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거 분명히 처음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다시 사람은 저는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못 간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편해졌고 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이 그 인터넷 상거래를 많이들 안 하셨잖아요. 특히 네. 모바일로. 네. 그냥 옷 같은 것도 사실 백화점 가서 많이 사셨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걸 하게 됐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예. 그 신선식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먹는 거는 대부분 이제 마트 가서 사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뭐 마켓컬리라든가 네. 또 이마트의 쓱닷컴이라든가 예, 이런 거 예, 주문하면 예. 다음날 새벽에 딱 바로 배송, 와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조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편리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익숙해지니까 네. 이거를 백신과 무관하게 저는 계속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도 성장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더 가파라진 그렇죠. 것뿐이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뭐 네이버, 카카오 어차피 안 쓸 것도 아니고 네. 또 인터넷 우리 상거래 계속 할 거고 그러면 결제업체들 계속 좋을 거고 네. 줌 비디오로 화상이 저는 분명히 또 앞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에 따른 어떤 그 이 백신에 따른 언택트가 이제 무너진다 네. 이렇게는 절대 뭐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마스크 회사라든가 네. 아니 뭐 진단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모든 게 정상화되면 예. 이쪽 수요는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벤트 때문에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는 해당이 안 되고 예.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고 예. 마스크나 진단 뭐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은 예. 모든 게 정상화되면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개별 종목마다 한번 잘 예.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우리 이제 BBI 중에서는 또 중요한 게 배터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배터리. 내년에 예. 뭐 전기차 커지면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관련 뭐 소재 부품주들 기대들이 큰데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선도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이제 네. 캐파 늘리기에 많이 또 뛰어들었더라고요. 또 뭐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도 해결한다. 이런 어떤 좋은 점과 좀 약간 더 호재와 악재가 약간 교차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느 정도로 이게 전망이 나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배터리는 가격이 좀 비싸서가 문제지 성장성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도 이제 제가 침투율 자꾸 말씀드린 게 네. 예. 예전에 이제 애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침투율이 10% 갈 때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섹터가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4.5%라는 거는 아직 10% 가려면은 2022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2년 후에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중에 10대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죠. 네. 그때까지는 그냥 웬만한 기업들은 이게 중국 회사건 네. 일본 회사건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에 좀 포함된 회사들은 정말 뭐 이상한 회사 아닌 이상은 다 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그 자료를 쓴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10%딱 넘어가면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대요. 아. 도태되는 기업하고 예. 되는 기업 뭐냐면은 그 예전에 애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그때 10% 갈 때까지는 노키아도 갔었고요. 네. 블랙베리 아시죠? 네. 예. 블랙베리 사실 망했잖아요. 예. 다 같이 갔어요. 네. 갔는데 10%를 넘는 순간 애플하고 삼성만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두 기업만 이제 독야청청하고 나머지 이제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은 다 도태돼서 네. 망가지고 부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성,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 네. 그 다른 쪽에 벤더에 있던 회사들은 다 네. 쓰러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거는 아직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아. 2022년도 가서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민할 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고체 배터리. 예.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게임 체인저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아니 전 세계 다 리튬이온 네. 배터리 쓰니까 그게 전해질이 액체잖아요. 네. 근데 액체는 부피가 커지고 폭발 위험성이 네. 커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쓰게 되면 부피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하고 네. 주행 거리도 길고 네. 충전 시간이 도요타에서 그때 공개한 거 보니까 자료 나온 거 보니까 5분 만에 한 800km 가는 거를 아.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전기차인데 우리 그냥 주유소에서 네. 충전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어. 그거를 개발을 했다고 네. 내년에 공개를 한대요. 네.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아. 근데 원래
이 도요타는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원래 전기차는 도요타가 제일 늦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요타는 이 전고체 배터리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이제 그거를 탑재한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기차를 하겠다. 원래 올해 공개하기로 했어요. 예.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근데 아. 도쿄올림픽이 안 열려가지고 1년이 연기된 거예요. 네. 내년에도 열릴지 모르겠는데 예. 내년에 도쿄올림픽 7월에 열리거든요. 네. 그때 예.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공개를 했을 때 이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게 그거를 공개를 해도 대량 양산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랑 수백만 개를 만드는 거는 공정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도요타가 만들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망한다. 얘네가 먼저 만들면 네. 왜냐면 전고체가 누가 봐도 훨씬 좋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2025년에 양산이에요. 아. 도요타도 예. 대량 양산은. 근데 그때 가서 양산을 할지는 우린 몰라요. 예. 그럼 그때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아. 우리 현대차는 2030년, 예. 그다음에 LG화학이 2028년, 그다음에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 개발은 해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한 이제 전문가가 쓴 거 보니까 그 2030년 기준으로 전체 배터리 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예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아직도 미미한 거잖아요. 네. 10년 후에도. 예.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는 2030년 이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격도 문제예요. 전고체 배터리 일단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우리 지금 테슬라가 그 얘기, 그러니까 테슬라 이렇게 검색해 보면 테슬라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예,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아직 없어요. 왜냐면 네. 비싸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건 최대한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전기차 다 팔아버리는 네. 거예요.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순간 자기 원칙하고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나중에 나오면 엄청 비싼 모델에 탑재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중화된 모델은 아직은 너무 먼 얘기니까 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가 몇 번 상담을 받아서 그래요. 이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겠다. 아니 당장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이 예. 드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일단 좀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도 네.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K 콘텐츠 이거는 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그 미래 전망이 좋다고 분석을 하신 겁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옛날에는 보시면 우리나라 뭐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다 끝났잖아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아실 거예요. 이거 김수현 씨 잘 나와가지고. 봤죠. 예.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 대박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박이 그렇죠. 나가지고 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때 그래가지고 그 소속사 돈도 많이 벌고 예. 김수현 씨도 정말 이제 중국에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아 드라마가 한국에서 물론 잘 팔릴 거 있지만 한계는 있는데 해외가 열리니까 네. 이게 엄청난 가치가 생겨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 느꼈는데 근데 그 후로 2017년에 갑자기 사드 리스크 생겨가지고 예. 중국이 막혀버리니까 네. 이제 그 후로는 중국 모멘텀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 후로 나온 게 넷플릭스잖아요. 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 갑자기 판매가 돼가지고 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아시아 시장 공략을 하는데 예. 일본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네. 넷플릭스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일본에 딱 갔는데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했는데 거기 그 방영 순위 막 1, 2, 3등에 한국 네. 드라마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애니메이션 강국에 예. 나머지는 다 애니메이션이고 예. 그만큼 한국 컨텐츠의 위력을 확인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동남아에서도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아 한국 드라마 돈 되는구나. 네. 아시아 시장에서 하려면 한국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네. 아. 그래서 그 뭐죠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도 투자한 거예요. 예. 그때 한 5%인가 아, 네. 지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도 CJ 그룹하고 이제 지분 교환했잖아요. 지분 네. 투자한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지분 투자도 했고 그게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웹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웹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드라마로 활용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드라마 중에 웹툰 기반 드라마가 되게 많거든요. 많더라고요. 그게 예. 되게 흥행이 성공해요. 예. 그거 만들기도 어렵지 이미 원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 입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드라마를 만들면 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 그러죠. 네.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와 똑같은 OTT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에 오는 이유는 당연히 드라마 때문에 오겠죠. 아. 컨텐츠를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에
드라마 제작사를 또 손에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양질의 드라마를 예,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제 완전히 서로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너도 나도 원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원하고 넷플릭스도 원하고. 네. 얼마 전에는 그 에이스토리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의 킹덤 아세요? 알죠. 그 좀비 나오는 예, 예. 유명하죠. 예. 아, 그거 만드는 기획사인데 그동안 그거 외에는 드라마가 없어가지고 막 족잡았어요. 내년에 시즌 3 나온다고 예, 또 지금 나오기도 기대 하는데. 크죠. 근데 이번에 내년에 그 전지현 씨가 주연으로 한 그러니까. 그 지리산이란 드라마가 나와요. 예. 그거를 에이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들 넷플릭스에 판매할 줄 알았어요. 아, 네. 넷플릭스 사가겠지. 왜냐면 옛날에 킹덤 사갔으니까. 네. 예. 근데 갑자기 중국의 아이치라는 아. 중국의 넷플릭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회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엄청 비싼 가격에 사버린 거예요. 예. 판권을. 중국에서 사갔어요? 특이하네. 근데 중국엔 방영을 못 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예, 막혀가지고. 예. 사간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시아에 다 틀어버리려고. 아. 아이치를 이용해서 아시아 그 애도 그 아이치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 보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다가 아이치가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이 에이스토리 이 드라마를 미리 사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업체들마저도 이렇게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몸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게 뭐냐면요. 그게 좋은 게 옛날에는 이제 이 드라마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네. 만들 때. 근데 예. 제작비가 많이 들 텐데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면 좋은 게 미리 제작비를 받아요. 네. 어떤 경우는 80%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드라마면 240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망해도 이미 돈은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네. 어. 그러니까 리스크도 거의 없고. 예. 근데 점점 만들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또 나중에 모르죠. 이 드라마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 틀어졌을 때 네. 의외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몸값은 더 올라가겠죠. 마치 네. 우리 한국의 BTS가 미국을 장악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 드라마가 미국에서 흥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되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막혀 있지만 네. 중국 시장은 또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K 콘텐츠만큼 또 이렇게 확실해 보이는 저는 성장 산업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실한 거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인 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1년에 한두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 이제 물량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게임도 있고 다 좋은데 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12월에는 뭐 코스피를 능가할 정도로 상승해서 좋았는데 지금 950 정도 왔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언제 1000 돌파하는 얘기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코스닥의 또 시장의 내년 솔직히 전망. 이제 밸류의 코스닥이 비싸요. 싼 건 아닙니다. 네. 워낙 또 성장주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뭐 금리가 너무 오르고 경기가 정상화되면 네. 특히 하반기에 좀 걱정되는 게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만약 이제 우리 한국은 내년 3월 아니면 4월에 백신을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고 나서 면역이 생기면 하반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여행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밖에서 밥도 많이 사 먹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서비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비행기 티켓 값이 폭등을 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여행 티켓 여행 상품 가격이 그러니까 일시에 몰려버리니까요. 네. 그럼 전반적인 물가가 확 올라올 수 예,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갑자기 물가가 너무 튀어버리면 금리를 자극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반짝였다 또 꺾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물가가 그렇게 튀어버리면 네. 증시는 당연히 이거 좋아할 리가 없죠. 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아, 그러면 긴축할 수 있겠구나. 예. 네. 그럼 긴축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한테 어쨌든 안 좋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성장주 이 PER 20배 주던 거를 네. 15배 주고 10배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코스닥은 성장주가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 보면 뭐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네. 아까 컨텐츠 네. 다 성장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밸류를 높게 줬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이게 너무 튀어버리면 예. 이거 이제 할인 줘야 되나? 네. 그럼 이제 발작이 한번 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코스닥이 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아직 상반기까지는 아닌데 음. 하반기에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코스닥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러니까 물가를 먼저 잘 봐야 되겠죠. 네. 물가나 금리를 잘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크게 뭐 공매도 제한 외에 그러니까 공매도 풀리는 거 말고는
뚜렷한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이 초기고 바이오도 항상 보면 연초에 기대감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보면 1000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너무 저는 코스닥은 지수보다는요 그냥 네. 종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안에서 종목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너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것보다 지수 보지 마시고 네.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조정 받을 때 담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반기는 좀 조심을 하자. 네. 혹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한 번에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참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상당히 좀 그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 밝은 그런 신호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굉장히 그 분석을 잘하셨는데 쪽집게 과일을 받는 것처럼 참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염블리 염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